화물연대 파업 관련 소식입니다. 지도부는 삭발했고 취소 소송 같은 레미콘 공장 주차장에 믹서 트럭 수십 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건설 현장도 줄줄이 작업을 멈추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와 화물연대 간 두 번째 만남도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교섭장을 나와선 서로 언성만 높였습니다. 어떤 내용 말씀하셨나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화물연대가 국가 경제 그리고 국민을 볼모로 집단 운송 거부를 해서 막대한 피해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연단 시간이 줄었는데 서로의 입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거짓말하십니까? 서로 입장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저희는 분명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게 안을 가지고 왔다고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왜 거짓말하십니까? 서로 입장이 똑같다고. 자, 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있는 그대로. 잠깐만요. 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또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아니 거짓말은 안 하셔야죠. 정부에 책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더 이상 정부가 나서서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 대화 마치고 가시지요. 국장님. 윤석열 정부와 교통부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권한 있는 사람이 교섭에 나와 대화를 이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이 8일째를 맞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에 추가 협상이 진행된다거나 타협점을 찾을 그럴 분위기가 보인다는 그런 뉴스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를 자세하게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파업 8일째인데 아직까지 정부와 화물연대 조금 전에 어제 협상 장면 보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네요. 맞습니다. 지난 6월에 1차 파업은 딱 8일, 네. 오늘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심상치 않습니다, 분위기가. 28일 첫 만남이 있었고요. 그리고 29일에는 정부가 시멘트 운송 사업자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제 만남이 좀 썰렁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굉장히 격화돼서 1시간을 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이제 고성 나가는 장면까지 봤는데 자, 지금 8일째 접어들면서 이번 이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정부 추산으로는 1조 원 넘게 지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오늘 아마 신문 보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건설업계가 공고문을 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라는 네. 개시 명령의 그 내용을 보시면 건설업계만 하루 피해액이 거의 한 지금 6천억 원대에 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 보면 이제 전국 건설 현장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레미콘 공사 타설이 지금 중단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철강 산업도 비슷합니다. 철강도 파업 이후에 지금 60만 톤에 가는 철강 출하가 지연이 되면서 누정 피해액만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한 이후에 계속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 불법 파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화물연대는 우리의 파업이 왜 불법이냐. 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합법적인 집단 행동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적인 요소도 있다. 정부가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은 이제 이 업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비조합원이 업무를 하게 되면 뭐 구술로 인해서 이제 좀 타격을 가하면서 오히려 상해를 입히는 일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또 탱크로리의 경우에는 굉장히 속도가 중요한데 앞뒤로 이제 이 화물 자동차들이 연대 자동차들이 조합원들이 막아서면서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수출 항만 입구를 막아서면서 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불법적인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또 화물연대 이 파업의 이제 피해 확산을 이유로 업무 개선 명령을 내렸지만 정작 이 화물연대 차주들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협상이란 단어를 안 쓰고 면담? 교섭이라는 단어조차 안 쓰고 있거든요. 폄하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이 안전운임제를 3년 동안 일모를 가져갈 것이냐, 영구히 할 것이냐, 비용의 문제입니다. 비용을 누가 내는 겁니까? 기업이 내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연대라는 조합을 통해서 의견 표시하는데 정부는 사실 중재인이 돼야 되는데 정부가 오히려 굉장히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을 지금 이 화물연대가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물연대의 집단적인 운송 거부 이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까? 그 자체는 합법이라는 겁니까? 그 자체는 노동 기본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이제 이 기본적인 안전한 이제 수입을 위해서는 꼭 반드시 필요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과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이제 안전한 이제 안전운임제를 이제 연구해야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그 수단은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게 정부의 지적인 겁니다. 지금 정부의 설명이나 이런 태도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번 집단행동 파업 자체는 합법적이지만 불법적인 영역이 있을 수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다른 운수 노동자가 나는 그냥 운전을 계속해서 화물 운송으로 할래. 그거를 막는 행위. 맞습니다. 이런 거 자체는 불법에 해당된다. 그런데 정부가 이 불법 파업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불법적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복잡한 상황이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정치적 요소까지 개입을 한 것 같아요. 정의당과 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고 특히나 민주당의 경우에는 노란봉투법까지 상정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노사 내지는 진행돼야 될 게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화물연대 노조 측이 이런 정치적 어떤 성격까지 이제 가미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기싸움 형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정부와 화물연대의 주장을 차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측에서 어제 추가 협상이 결련됐는데요.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장관들의 이야기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대상으로 정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신지 라고 유보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매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뭐 내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없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만 아니라 과연 이 부분이 이 제대로 된 제도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적인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습니다. 저희는 걸핏하면 산업을 세우는 그런 화물 운송 종사자 그리고 그러한 단체라고 한다면 여기를 해체하고 우리는 새로운 산업 구조를 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걸핏하면 국가 경제를 인질로 잡는 볼모로 잡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아주 중요한 필수제이고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기름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 영업활동에 엄청난 지장을 받게 됩니다. 기름이 없다는 것 자체는 모든 국민들한테 엄청난 공포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해서 업무 개시 명령 발동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멘트는 이미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요. 기름, 석유를 운송하는 차량들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도 이르면 내일 나올 수 있다. 산업부가 오늘 오후에 회의를 하고 결정이 되면 내일 오전에 또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가장 피해가 심각하다고 본 게 바로 이제 정유업체 품절 사태거든요. 요건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행법상 3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면 가능합니다. 첫 번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집단 거부한 경우 이게 아마 시멘트 운송자업자한테 적용된 것 같고요. 두 번째가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 또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경우다. 이 3가지 경우에 한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입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일 만일 한다면 이제 정의업계에 대해서 시행이 가능한데, 근데 문제는 어제 40분 만에 종결되면서 끝나고 사실 대화, 후속 대화라도 좀 잡았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앞서 인터뷰에서 보셨습니다만 오히려 다양한 옵션으로 강압 작정을 더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예 그동안은 이제 안전운임제 3년 정도 일모를 연장하자라는 제안했던 안이지만 만일 업무 복귀하지 않는다면 이것조차도 없던 걸로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이제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네. 이에 파업에 참사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것도 지금 제외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민형사상 지금까지 나타난 이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아마 정말로 이 강대강 이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이 목을 메고 있느냐? 화물연대의 경우에는 올해 나왔던 이제 한국교통연구원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네. 이게 최저임금 성격이 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난해 컨테이너 차주들의 월 수입을 봤더니 한 373만 원인데 안전운임제 시행 전이었던 2019년에 300만 원대에서 24%가량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억대 연봉자가 아니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시멘트 차주의 경우에는 월 수입이 한 424만 원 정도로 같은 기간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먹고 살고 있는 문제, 그리고 이제 이 화물 운전이라는 특성상 굉장히 여건에 따라서 하루에 12시간 할 수도 있고 5시간 거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임금 인상으로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여력이 있는 대기업, 시멘트와 컨테이너뿐만이 아니라 철강이나 자동차나 위험물이나 택배 간선 하차까지도 전부 이제 확대를 해달라라는 요구거든요. 근데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지금 그것은 화물연대 측의 논리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어제 화물연대가 또 일종의 기자들 상대로 해서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이렇게 입증이 됐습니다라고 설명한 부분인 것 같고, 정부에서는 왜 안전운임제 차라리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또 화물연대 측을 공격하고 나선 걸까요? 정부의 논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부는 지금 보면 이번 파업이 정치적 성격이 깊을 뿐만이 아니라 국토부가 안전운임제를 일몰 연장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논의 대상은 국회라는 겁니다.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당장 여기서 영구히 법제화 제도화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건 논의조차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 이 기반 산업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은 개인 사업자 하더라도 물류이기 때문에 물류고 연말 가장 수출입 물동량이 많은 항만의 컨테이너선이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시민들의 볼모를 잡고 있는 철도까지 가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교통 대란에 대해서는 이 정말로 국가가 나서서 이 불법적인 행위, 파업 행위에 대해서 막아야만 한다. 특히 이번에 만일 양보하고 이런 걸 들어주게 되면 이제 품목을 확대한다든가 업종을 확대하게 되면 이 비용 고스란히 소비자들한테 국민들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또 하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겠죠. 노동계의 이런 집단 행동, 파업이 화물연대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서울 지하철도 파업했다가 다행히 또 타협을 보긴 했습니다만 또 민주노총이 다음 주에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고 있고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운영 동력을 흠집내기 위해서 정치적 파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 인식이 강한 것 아닐까. 맞습니다.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누구도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당연히 지금 뭐 여야 정치 국면에서 이제 정의당과 야당의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5대 개혁에 대해서 초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겨루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노동개혁도 상당히 중요한 개혁 과제 중에 하나니까 맞습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면 초기에 밀리게 되면 5년 내내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화조차 두 번째 면담 끝나고 사실은 다음번은 대화 어느 합치다 이 정도까지는 합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 하지 않고 지금 강작전으로 아직 줬던 것까지 지금 뺏겠다라는 입장인 걸 보면 정부도 여기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화물연대 측도 지금 바로 입법이 안 되면 자연히 이거는 소멸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급해져서 저렇게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분위기에서 정부는 화물연대를 향해서 화물연대가 일단 집단 운송 거부부터 풀어라.
그러면 우리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는 이런 강경 자세고, 화물연대는 우리는 일종의 타협안도 갖고 있는데 정부가 우리랑 대화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강력한 총파업을 벌이겠다. 이 강대강 대치 피해보는 것은 국민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 면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기자회견 하는 그 내용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야 될 내용이거든요. 근데 협상 테이블에서는 서로 자기 입장 차만 확인을 하고 나중에 대국민 성명에서는 우리가 이런 안까지 갖고 있다. 오늘 화물연대에 따른 인터뷰를 보시게 되면 이게 그 일몰제 이제 연장 제도, 연구화 제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품목 확대에 대해서 우리는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정부가 어떤 제안을 하느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이제 의향이 있다라고 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정부도 들어보면 일단 대화의 창구, 파업을 풀게 되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의 있게 지금 한번 협력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화의 테이블에 나왔다면 접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전부 이제 대정부 홍보할 때는 하지만 정작 테이블에서는 서로 자기 의견만 얘기하다 보니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종의 언론 플레이라고 할까? 여기에는 우리는 대화할 의지가 있다. 다만 상대방의 태도가 중요하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먼저 좀 집단 운송 거부를 중단해라. 그리고 화물연대 측에서는 정부가 우리는 타협을 갖고 있으니 일종의 중재안이나 조정안 같은 것만 내놓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아직 출범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데 노동개혁도 해야 하는데 처음에 이 화물연대 총파업 이 문제를 가령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물러나서 일종의 굴복을 하는 모양새, 그래서 그 화물연대 요구를 우리가 수용해 버린다면 이전 정부에서 노동개혁 했지만은 결국 못했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로 임기 내내 노동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는 좀 다르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 확립. 이 부분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적인 운송 거부 이 부분만큼은 과거의 어떤 과거의 해법에 의존해서 풀지는 않겠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업무 개시 명령 떨어지고 2,500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450명한테는 전달이 됐고요. 전달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부는 업무 복귀했어요. 받자마자 24시간 이내로 업무 복귀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근데 오늘 그 화물연대 이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지난 6월에 오히려 그 정부가 화물연대 측이 하는 요구를 전부 다 수용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비판이 제기되니 오히려 이번엔 강공작전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밀리게 되면 더더욱 더 이제 이 구조개혁이나 강도 높은 이제 노동개혁을 할 수 없다라는 절박함에다 특히나 이제 야당의 경우에는 앞서 제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노란봉투법까지 여기에 같이 얹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한 겁니다.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치적 세력까지 개입하다 보니까 풀기가 어려운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안을 했던 게 뭐였냐면 이러려면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 성격이고 이분들이 더 많은 돈을 달라가 아니라 안전하게 운임할 수 있도록 최저 보장해달라고 그걸 주도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거든요. 정부는 중재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돈을 줘야 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기업은 빠져 있고 정부가 굉장히 완강하다 보니 이게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국민이 보기에도 지금까지 뭐 하다가 1개월 남아서 정말로 막바지 기말고사 앞두고 벼락치기 공부하는 것처럼 밀어붙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대화 창구를 닫았다는 데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는 계속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 집단 운송 거부를 좀 먼저 풀어달라는 게 정부의 요구이긴 한데 그 과정에서도 대화는 물밑으로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은 사실은 이번에 조합원은 9% 남짓이에요. 그럼에도 6% 남짓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사단이 나타난 건 물론 불법적인 요소 앞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입구에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못하도록 봉쇄한다든가 아니면 물리력을 써서 비조합원들이 업무하는 것을 좀 방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화물연대도 더 이런 정당성을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자기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벌써부터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번 그렇죠. 주말 많은 분들이 기름 이거 주유소 가도 기름이 없을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빨리 가서 기름 사놔야겠다. 기름 차에다가 넣어놔야겠다.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나도 예. 기름 없어서 가격이 올라서 못 넣었지 예. 기름 없어서 못 넣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정약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서 군용 수송 차량, 수염용 구송 차량을 긴급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면 주말 내에 분명히 특히나 이제 수도권의 경우는 화물연대 소속 정유사 화물연대 트롤을 맞는 탱크로를 묻는 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굉장히 이제 불편을 꾀할 수밖에 없고 특히 내일 예정된 이제 철도 KTX 무궁화 같은 이것도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 최종 교섭을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타결이 안 되면 또 심각한 물류난에 이어서 이제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교통난이 더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하루 만에 그래도 타협점을 찾아서 중단된 건 참 다행입니다. 출근길, 퇴근길, 어제도 또 오늘 아침 신문 보도 보면 정말 출퇴근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다가 큰 사고 나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가졌던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예. 정말 올해 들어 역대 최악의 한파가 몰아친 날 하필이면 이제 멈춰 섰는데 하루 만에 일단은 없던 일로 돼서 좀 다행이긴 한데 철도도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긴 좀 결이 좀 달라요. 철도 노조는 예. 철도 노조하고 좀 이 결이 달라서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과 철도 노조의 파업은 결이 다르다. 맞습니다. 지금 안전운임제와 같은 성격이 아니라 인력 구조 조정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민영화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풀기 어려운 정치적인 해법이 들어가야 되는 중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 정부는 일단 이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다 보니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니까 일부 조합원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걸 어차피 이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후속 이제 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복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가 돼서 이제 화물연대도 국민들의 불편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계속해서 강공작전으로 나가면 가면 갈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월이면 이게 끝나버리거든요. 그럼 다시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새로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 화물연대의 파업. 오늘 그 부분 화물연대의 집단적인 운송 거부, 사실은 파업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는 않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집단적인 운송 거부. 이 자체가 불법이냐? 이 자체는 불법으로 보기보다는 합법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 정부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다. 운송 거부 자체가 불법이라는 건지는 정부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합법으로 보는 게 맞는데 대신에 이런 집단 운송 거부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운송 사업자들이 나는 운송 계속할래 하는 걸 막는 행위. 이런 것들은 불법에 해당될 소지가 많아서 정부가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권에서 여당과 제1야당 그리고 정의당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께 차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부터 차례로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의 이야기, 인식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안전운임제라고 하지만은 막상 들여다보니 안전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고 이름만 허울 좋은 안전일 뿐이고 불법 파업이 한 번 용인되면 정권 내내 아마 그렇게 주장하고 될 것입니다. 단호한 대처로 노동 귀족들만이 잘 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망쳐지는 노동이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이 아주 슬픈 말이 없어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도 불법 파업에는 절대 타협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물연대는 요구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화물 운송 노동자도 국민입니다. 저는 국민을 이렇게 협박하는 정부를 처음 봅니다. 국민과 노동자는 인신구속으로 협박할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 운영도 검찰총장 하듯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노동자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원희룡 장관은 파업을 해결할 생각은 않고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의 원인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지난 6월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벌인 국토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파업이 지속되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겠다는 등 화물연대는 해체가 맞다는 등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부디 이성을 찾고 책임 있게 협상에 나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